김정도 의원입니다. 저는 정의당 소속이고요. 민주평화당 토론회에 정의당 의원을 이렇게 불러서 패널로 세웠다는 자체가 벌써 달라진 정치의 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시편에 신이 원하는 세상은 사랑과 진리가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입니다. 정의와 맞춘 것은 이것은 어떤 계시록과 같다. 그러면서도 85편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평화를 추동하는 힘은 사랑이고 정의를 추동하는 힘은 진리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일까? 이걸 이제 남북관계로 한번 피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정치학자들이 유럽의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대부분 산업혁명, 증기기관과 시계의 발명으로 꼽습니다만 뜻밖에도 정치학자들은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871년 독일 통일이 오늘 근대 유럽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통일 당시에 독일이 지금 남북한 인구 합쳤을 때 8천만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할 때는 당면한 현안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비핵화와 평화의 과제를 넘어서 언젠가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한민족 세력권, 한민족 생활권, 이것을 독일은 힘에 의해서 달성했지만 우리는 합의에 의해서 달성합니다. 즉 독일의 어떤 힘에 의한 그 통일을 우리는 어떤 그 협력에 의한 통일로 이렇게 한다면 동아시아에 있어서 한민족 세력권이야 형성이야말로 적어도 독일 통일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자 동아시아 정치가 변혁이 될 때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금의 남북 대화를 보다 원대한 국가 대전략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은 현안에 대한 해결을 넘어서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겠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가장 위험한 회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북한은 작년 11월에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또 그 전에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약 50메가톤의 핵탄두를 제조할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자 트럼프가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현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만약에 미국하고 통 큰 협상, 통 큰 담판을 하되 북한은 이 협상에 실패했을 경우 이미 보여준 능력을 토대로 1년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플랜 B를 갖고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죠. 즉 협상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무후무한 어떤 행동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만약에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하면 한동안 뒤로 미뤄놨던 군사 옵션을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 볼튼 전 국무부 차관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입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말로만 떠들었던 코피 전략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협상은 왼손을 내밀어서 상대방과 절친하게 협상을 하지만 오른손은 이 왼손이 실패하면 바로 받아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숨겨진 뻔치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금의 작금의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고 난 뒤에 상호 전략적 도발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온 노력을 마지막 키까지 다 짜내서 해야 됩니다만 또 이 실패를 관리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왜? 실패했을 때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조성열 박사님이 얘기하신 어떤 문재인의 시간표, 시간관리의 개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많은 어떤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지루한 단계론적인 접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는 재래식군 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관계 해소거든요. 이것은 비단 핵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북한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어떤 군사적, 정치-군사적 위협을 완화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3K라고 알려진 삼축 체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K라고 하면은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킬체인,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를 의미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그래 KAMD, 그 다음에 공격받은 다음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 KMPR, 이렇게 해서 3K의 정책을 2020년대까지 약 4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체계를 갖추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40조 원을 쏟아붓고도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게 검증이 안 된 군사 개념들이 지금 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고 있다. 거기에다 북한이 참 제일 신경질을 부리는 단어가 작게 502로 잠수작전 뭐 이런 식의 용어들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존 계획으로 계속 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DMZ의 전방의 GOP 말고 전방초소라고 하는 GP, 이건 사실 군사적인 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백 개를 깔아놓은 상태고, 또 서북해역의 군사화는 불과 평양까지 거리에 170km 거리에 계속 전략 자산을 증강했고, 이런 사정들로 북한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성기 역시도 현재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확성기는 과거의 북한 체제를 비방하던 박근혜 정부의 확성기보다 요즘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 날씨와 생활, 그 다음에 K-팝, 아이돌을 주로 틀어주는 문재인 정부의 확성기가 훨씬 위협적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와서 탈북자가 증가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위협의 감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군사회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공동교섭단체 국방외통위를 통틀어서 저 한 명밖에 의원이 없습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를 많이 외치시지만 정책의 현장에서 또 없으시니까 제가 이것까지 또 맡아야 될 사실 처진데, 그러니까 민평당도 저한테 힘을 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평화의 지도자는, 적어도 성공한 평화의 지도자라면 협치와 연정의 통합력을 발휘한 지도자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상하이 코뮤니케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수교를 할 때 정적인 민주당에 대해서 공적을 혼자 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민주공화 양당으로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했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독일의 3인당이 기민당과 협조해서 신동방 정책으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그 대장정, 그 긴 여정은 정당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치가 똘똘 뭉쳐서 이 남북관계에 있어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지금 국회에 초당적 기구 하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개헌, 추경, 무슨 방송법 해가지고 4월 국회가 지금 완전히 가로가 되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저는 불안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적인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치에서는 연정과 협치, 밖으로는 평화의 지도자,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지금 분리돼 가고 있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권 세력에게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의 상황,
보다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국정을 바라보는 정말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점에서 저는 묻고 싶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회에서의 그런 어떤 원만한 합의와 협치의 기반 위에서 남북 이런 새로운 국정의 모델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야당이 이렇게 집권 세력에 협조하겠다고 너다없이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그 집권 세력에서 보다 좀 확실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 마침 또 우리 박혜석 의원님 와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일부러 드린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치라고요? 예,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정치의 대선배님이고 두 의원님의 그 살아있는 증언을 들으면서 전율과 충격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 시절의 역사로부터 정말 온고이 되신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그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말 평화연대, 국회에서의 개혁과 평화를 연대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의 새로운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나 주셔야 되고, 적어도 그건 두 선배님들이 앞장을 서 주셔야 된다. 비록 정의당은 작습니다. 아직까지 힘은 미약합니다만은 저희도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분이 들려주신 가르침 귀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